이 비디오에서는 아이패드를 사용하여 라이브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출력 수신기와 출력 아이패드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라이브 모니터링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메인 수신기를 코치나 벤치 근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삼각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각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각대를 가장 높은 높이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수신기의 로고는 항상 플레이어가 경기장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신기와 선수들 사이에 금속 울타리나 벽 같은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패드는 코치와 가능한 한 가깝게, 그리고 수신기와 가능한 한 가깝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아이패드와 메인 수신기 사이의 거리는 20m 이내여야 합니다. 수신기와 아이패드 사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세요. 여기에는 사람의 몸, 금속 울타리, 기둥, 벽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패드를 들고 수신기에서 멀어지면 몸이 와이파이 신호를 방해하게 되어 연결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메인 수신기와 정말 가깝게 두세요. 보조 수신기가 있는 경우 보조 수신기를 반대편에 적절히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메인 수신기를 경기장 반대편에 두세요. 특히 예를 들어 플레이어들이 코너에서 훈련할 때 보조 수신기가 더 좋은 각도에서 더 많은 선수들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각대를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수신기의 로고는 항상 경기장에 있는 선수들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신기와 선수들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조 수신기는 아이패드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장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메인 수신기로 보내고 메인 수신기가 데이터를 아이패드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이패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는 코치는 항상 메인 수신기 가까이에 있어야 하고 보조 수신기 가까이에 있으면 안 됩니다. 몇 개의 수신기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아이패드 앱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 또는 두 개의 수신기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수신기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결된 장치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 모니터링 당일에 추천하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GPS 장치를 항상 노트북에 연결하고 동기화를 수행하세요. 특히 GPS 시스템을 며칠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꼭 하세요. 사용하기 전에 노트북에 연결하고 동기화하세요. 그리고 처음에 아이패드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새로운 플레이를 추가했거나 선수들의 장치 아이디를 변경한 경우 아이패드를 수신기가 아닌 일반 인터넷에 연결하고 동기화를 수행하거나 로그아웃 후 다시 로그인하여 클라우드 정보를 업데이트하세요. 그리고 라이브 세션 시작 후에는 어떻게 하나요? 아이패드 정보를 클라우드나 노트북에 동기화하고 싶다면 수신기 와이파이 연결을 끊고 일반 인터넷으로 전환하세요. 아이패드를 동기화할 때는 일반 인터넷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노트북 소프트웨어로 돌아가면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먼저 동기화하세요. 먼저 전송을 하면 아이패드 정보가 사라지니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전에 먼저 동기화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패드로
라이브 모니터링에 문제가 있었다면 가능한 한 많은 사진이나 비디오, 스크린샷을 찍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환경이 어땠는지, 설정이 어땠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에서 로그 파일을 저장하고 스포츠 내보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라이브 모니터링을 위한 몇 가지 초기 팁입니다. 이제 아이패드로 라이브 모니터링을 어떻게 정확히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흰색 수신기가 필요합니다. 라이브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면 흰색 수신기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모니터링을 하고 싶다면 하나 또는 두 개의 수신기가 필요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수신기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와 수신기를 어디에 배치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삼각대가 있고 삼각대를 아주 높이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신기를 꼭대기에 고정하고 경기장의 중간선 주변에 배치하세요. 수신기를 켜려면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여기 포대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고가 항상 경기장을 향하고 항상 선수들을 향하도록 각도를 조금 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 수신기를 시야선에서 조금 더 멀리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더 좋은 각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LED는 배터리 상태를 보여줍니다. 초록색이면 배터리가 충분하다는 뜻이고 빨간색으로 변하면 배터리가 1시간도 채에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불빛은 데이터 전송에 관한 것입니다. 몇 초 후에 파란색으로 깜빡이면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파란색으로 깜빡이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아이패드를 수신기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처음 사용할 때는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에 가셔서 카타풀트 벡터 리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러 앱이 있지만 이 카타풀트 벡터 리브를 다운로드해 주세요. 정말로, 정말로 확실히 바로 이거예요. 정말로 바로 이거예요. 좋아요. 이제 앱을 실행할 때 같은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역을 선택할 수 있어요. 아시아에 계신다면 호주 아시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중동에 계신다면 유럽 및 중동을 선택할 수 있어요. 중국에 계신다면 중국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일반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제 우리는 이미 들어왔어요. 이제 수신기에 와이파이에 연결해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은 간단하며 몇 가지 단계를 따라가면 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정 메뉴로 이동하여 와이파이 옵션을 선택하세요. 앱의 와이파이 설정으로 가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설정으로 가서 와이파이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와이파이 목록에 캐타풀트 수신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그것을 선택하면 대기열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비밀번호는 수신기 뒷면에 있어요. 수신기가 연결되면 여기 체크 표시가 보일 거예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된 거예요. 그럼 이제 앱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앱에서 반드시 독립 모드를 선택하세요.
이 말은 라이브 모니터링을 위해 아이패드만 사용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기기를 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서 몇 개의 수신기가 연결되어 있는지, 아이디가 무엇인지,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신호 강도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기기를 켜면 몇 초 후에 경로가 기기를 감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선수 2명이 발견되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기기 상태로 가서 어떤 기기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어요. 만약 그들이 심박수 조끼를 착용하고 있다면 여기서 심박수 상태도 볼 수 있어요. 이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활동을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활동 이름을 입력할 수 있고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날짜 코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또는 원하시면 활동 태그를 입력할 수도 있어요. 정말 좋아요. 이제 활동을 만들고 세션을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 오면 아직 데이터를 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기간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간을 시작하고 싶다면 왼쪽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돼요. 하지만 그 전에 이 자동 추가 선수 기능을 활성화하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이 자동 추가 선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어요. 이 기능은 기간을 생성하면 자동으로 추가해 줘요. 모든 선수를 기간에 추가해 줘요. 그래서 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에 이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간을 생성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자동 추가 선수 기능을 끄면 여기서 기간을 추가해도 데이터가 없고 기간에 선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 그룹이 함께 훈련할 때 유용해요. 예를 들어 필드 플레이어가 있고 골키퍼도 있어요. 그들은 다른 그룹에 있지만 동시에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동시 기간을 만들고 다른 선수들을 각각의 기간에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기간 버튼을 클릭해서 다른 기간을 만들 수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두 개의 기간이 있고 첫 번째 기간에는 플레이어 1이 있습니다. 플레이를 선택하고 PAP를 추가할 수 있고 두 번째 플레이를 위해 두 번째 플레이어를 선택하고 PAP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간 이름을 편집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다른 언어를 유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기간도 잘 편집할 수 있어요. 이건 골키퍼예요. 그래서 골키퍼의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 이 기간을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골키퍼의 데이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기간을 클릭하면 다른 플레이의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그룹마다 데이터가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기간을 만들기 전에 이전 기간을 정확히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선수가 동시에 두 개의 기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플레이어를 선택한 다음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 플레이어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간에서 플레이를 삭제하거나 제거하고 싶다면 기간을 선택하고 플레이를 선택한 다음 이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 플레이를 기간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기간 이름을 조금 더 바꿔봅시다. 그리고 다른 기간으로 전환하여 데이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멈추고 싶다면 이 버튼을 클릭하여 기간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두 개의 재생을 기간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보기를 리스트 보기나 타일 보기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른 등번호, 성 또는 이름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다른 보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차트나표 또는 심박수 데이터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매개 변수를 보고 싶다면 테이블 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심박수 데이터만 보고 싶다면 이 심박수 보기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개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입니다. 이 매개 변수 버튼을 클릭하여 보고 싶은 매개 변수를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서 선택된 모든 매개 변수를 볼 수 있습니다. 모두 지우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리고 왼쪽에 있습니다. 팁의 매개 변수를 선택하고 싶은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 총거리, 분당거리 같은 기본 매개 변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매개 변수는 사용자가 운동이나 활동을 계획하고 추적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각 매개 변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등등 고속, 달리기 거리 또는 사용자 지정, 매개 변수 같은 것을 보고 싶다면 사용자 지정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속 거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속 거리 내에서 고속 거리에 포함할 밴드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밴드 4, 밴드 5, 밴드 6을 보고 싶다면 보고 싶은 속도 구역을 포함하려면 이 버튼들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속과 감속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보고 싶은 매개 변수와 심박수 데이터를 선택한 후에는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때 선택한 매개 변수와 심박수 데이터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완료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모든 선택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방금 선택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선수가 많다면 여기 평균선을 추가하거나 상위 5명 또는 하위 5명의 선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선수로 데이터를 볼지 각각의 데이터를 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활동 세션을 보고 싶다면 활동 타임라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GK 데이터만 보고 싶다면 GK를 클릭하면 됩니다. 또는 3대3만 보고 싶다면 이 3대3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기간 내 데이터를 임계값과 비교하고 싶다면 클라우드에서 임계값을 설정한 다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 플레이어로드 데이터의 경우 이 플레이어는 이미 강조 표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매개 변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비교 탭으로 가서 한 선수를 다른 선수와 비교하거나 한 선수를 플레이어 그룹과 비교하거나 플레이를 팀의 나머지 선수들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더 차트에 포함할 매개 변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서는 다양한 매개 변수의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선수들의 차트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막대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트에 표시하고 싶은 다양한 매개 변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를 어떻게 정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싶은 유형 차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 선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산포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유형의 매개 변수를 비교하고 싶을 때 가장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부 로드와 외부 로드를 비교할 때요. 패키지에 심박수 데이터와 같은 내부 로드를 넣을 수 있고 그런 다음 플레이어 로드와 같은 외부 로드를 넣을 수 있습니다. 또는 패키지에 거리나 고속 거리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편리하네요. 그리고 심박수 보기에서는 세 가지 심박수 관련 매개 변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설정한 임계값에 따라 색상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최대 심박수의 90% 이상일 때 빨간색으로 변하거나 개인 최대 심박수의 70% 이상일 때 노란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기 심박수의 임계값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선수 그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비수들은 한 그룹에 모두 추가하고 공격수들은 다른 그룹에 모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그룹의 데이터를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훈련 세션이 끝났습니다. 정지 버튼을 클릭하면 클라우드에 동기화하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클라우드에 동기화하려면 먼저 아이패드를 수신기에 와이파이에서 연결 해제하고 일반 인터넷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호텔 와이파이든 모바일 핫스팟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일반 인터넷에 연결해야 하고 일반 인터넷에 연결되면 클라우드의 동기화 버튼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동기화 중이에요. 인터넷이 좋지 않거나 일반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았다면 로컬에 저장되었다고 표시될 거예요.
이 경우 인터넷 연결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설정 버튼으로 가세요. 이제 제 휴대폰 핫스팟에 연결하고 이 동기화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보통 몇 초 정도 걸립니다. 자, 이제 보세요. 여기 초록색 아이콘이 있네요. 활동이 클라우드에 성공적으로 동기화되었다고 표시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이패드에서의 정보는 당신이 만든 기간과 그 기간에 포함된 사용자나 선수들에 대한 것뿐입니다. 데이터가 아직 클라우드에 동기화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기간만 동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클라우드에 성공적으로 동기화한 후에는 아이패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노트북으로 돌아가서 오픈필드 콘솔로 가세요. 그리고 동기화를 수행하세요. 동기화가 완료되면 동기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메시지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작으로 가서 활동 리스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에서 이미 생성된 활동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이걸 보면 모든 기기를 노트북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전송하세요. 참고로 아이패드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 먼저 동기화를 하고 NRF 커넥트 기기를 연결하세요. 전송을 하세요. 전송이 끝나면 활동에서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활동을 확인해서 데이터와 기간이 만족스럽다면 최종 동기화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동기화되고 클라우드에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